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우리 모의고사 4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심리검사 개발 시 고려할 타당도에 대한 이야기죠.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했느냐와 관계된 것, 타당도. 자, 수렴 타당도는 개념 타당도에 포함된다. 맞는 이야기죠. 개념 타당도 안에 수렴 타당도도 있고 변별 타당도도 있고, 그렇죠? 요인 분석도 들어가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구성 타당도, 같은 거죠? 개념 타당도, 구성 타당도 같은 용어. 구성 타당도는 요인 분석을 통해서 검사 문항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안면 타당도는 검사를 개발한 전문가의 시각에 근거한다. 전문가 시각에 근거하는 것은 우리가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거죠. 내용 타당도. 이 내용 타당도 안에 안면 타당도가 있는데 안면 타당도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설명이 지금 잘못된 거다. 4번 예측 타당도는 검사가 우선 실시되고 준거는 나중에 측정된다. 맞는 설명이죠. 예측 타당도는 우리 준거 타당도 안에 들어갑니다. 준거 타당도 안에 들어가는 건데 검사가 우선 실시되고 예를 들어서 적성 검사. 그죠? 적성 검사. 준거는 나중에 뭐겠어요? 근무 실적. 이렇게 여기 나중에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성 검사와 근무 실적 능력 간의 상관을 본다. 그래서 잘 예측을 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측 타당도. 그래서 검사가 먼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성 검사가 이것을 잘 예측했냐라고 보는 거죠. 예측 타당도. 5번 수렴 타당도는 단축형 검사를 개발한 경우 원검사와의 관련성을 알아볼 때 사용하는 게 우리 개념 타당도 안에 수렴 타당도입니다. 수렴 타당도.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잘못 설명된 것은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심리검사를 선택할 경우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도가 높은가를 고려해야 되죠. 신뢰도가 높은지 타당한지 신뢰도 타당도 다 높은 것을 좋은 것 그렇죠. 충분히 높은가를 고려한다. 미래 행동 예측이 가능한가를 고려한다. 네, 요게 해당이 없죠. 3번에 검사가 수검자 교육 수준에 적합한지 수검 대상자와 검사의 기준 집단이 유사한지 규준 집단이 유사해야 되죠. 성인이면 성인 규준 집단으로 한 걸 봐야 되고 아동이면 아동을 봐야 되고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을 검사가 측정하는가를 고려한다. 이게 뭐예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가? 이게 뭐예요? 타당한가? 타당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다 맞는 이야기고 2번이 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심리검사 발달 과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카텔이 정신검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멘탈 테스트라는 용어를 카텔이 사용했죠. 이게 1890년도에 사용했고 니은 1921년 노샤 검사가 개발될 당시 20장이었던 게 아니라 개발됐을 때도 10장이었죠. 10장. 1921년도는 맞죠. 군대 베타 검사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외국인 문맹자를 위해 개발되었다. 맞는 설명이죠. 아미 베타. 우리가 군대 베타, 군대 알파가 있죠. 아미 알파. 그래서 아미 알파는 언어성으로 된 거고 이 언어성으로 된 것을 비언어성, 외국인이나 문맹자를 위해서 비언어성으로 만든 게 아미 베타.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리을. 현대적인 의미의 최초 지능 검사는 스탠포드 비뇌 검사가 아니라 우리가 최초 지능 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뇌 시몬 검사죠. 1905년도.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 제시된 심리검사를 개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런 것들은 거의 기출이 되니까 잘 알아두세요. 우리 MMPI 1943년도 그리고 스탠포드 비뇌 검사는 1917년도로 보죠. 그리고 웩슬러 밸류뷰, 웩슬러가 성인용 지능검사 만든 게 1939죠. 1939 그리고 우리 MBTI 1957년도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웩슬러 밸류도 뭐 알아두시면 요거 나중에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하는 거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 엑스너 종합체계에 따른 로샤 검사 채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는 단독으로 기호할 수 없다. 맞는 설명이죠. S는 우리가 반응 영역을 말할 때 전체 반응이냐, 부분 반응이냐, 드문 부분 반응이냐, 공백 반응이냐 요 네 가지 기호가 있고 그 중에 요 S 공백을 본 것은 단독으로 기호할 수 없어서 항상 어딘가에 붙죠. WS, DS 또는 DDS 이렇게 붙어서 나오죠. 2번 평범 반응을 기호할 때 평가자의 주관적 기호에 따르는 게 아니죠. 다 정해져 있죠. 이거 파퓰러에서 P, 약자로 P인데 이것은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뭐 박쥐 같은 경우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럴 때 또 전체 영역을 봤을 때 반응 영역과 그 평범 반응이 같아야 돼요. 영역도. 그래서 주관적인 기준은 아니죠. 3번 잉크 반점의 전체와 흰 공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WS로 기호하고 4번 잉크 반점 중 아주 작은 부분이 제외되어도 W로 기호할 수 없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반응은 디테일, D로 기호한다. 다 맞는 설명.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성격검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MBTI에서 판단과 인식은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다. 맞는 설명이죠. MBTI에서 판단과 인식은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다. 2번 PAI의 치료 척도에는 공격성 척도와 자살 관련 척도가 포함된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 PAI에서 치료 고려 척도는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공격성, 자살 관련, 스트레스, 비지지, 치료 거부. 그래서 공격성, 자살 관련 척도, 그 다음에 비지지, 스트레스, 그리고 치료 거부. 요거. 그렇죠? 이렇게 5가지. 그래서 공격성, 자살 관념, 그 다음에 스트레스, 비지지, 치료 거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고려척도 5가지 맞고요. 3번의 네오 PIR에서 C 점수, 그죠? 성실성이죠. C가 높은 사람은 목적지향적이다. 맞죠? 계획적이고 자기가 계획한 거 잘 이뤄낼 수 있고 그래서 일을 할 때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높은 사람은 목적지향적이다. 4번 MMPR2의 임상 척도 중에 범법행위나 약물 남용을 반영하는 척도는 5번 척도 아니죠. 5번 척도는 뭐예요? 남성성, 여성성. 그래서 이 척도가 남성이 높으면 여성적인 어떤 특징, 남성이 이 척도가 낮으면 전형적인 남성적인 특징, 여성이 높으면 남성적인 어떤 특징, 성취 욕구 같은 거. 그리고 이것이 남성적, 여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낮으면 남성도 여성도 이게 낮으면 전형적인 남성상, 전형적인 여성상이고 그리고 이게 높으면 남성은 조금 더 여성적인 어떤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취적이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약간은 그것이 내 남성의 전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취지향적이고 이런 어떤 특징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남성성, 여성성을 보여주는 거죠. 범법행위나 약물 남용과 많이 관련된 것은 우리가 4번 척도가 많이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설명됐고 5번에 PAI에서 BOR 척도의 높은 점수는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나타낸다. 이 BOR 척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선적 특징이죠. BOR. 그러니까 경계선적 특징일 때는 대인관계 불안정하죠. 불안정한 대인관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것은 임상척도죠. PAI에서 임상척도예요. PAI의 임상척도는 11가지가 있어요. 11개가 있고 그 중에 이제 BOR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적 성격, 그래서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시사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우리 PAI에서 타당도 척도는 4가지죠. 비일관성, 저빈도,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임상척도는 11가지. 그래서 신체적 호소, 불안 관련 장애, 우울 요 4가지가 이제 신경증적 척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증, 망상, 정신분열병 해서 이게 정신병적 척도 3개 들어가고 그리고 요 경계선, 그죠?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알코올 문제, 약물 문제 요 4개가 행동 문제 척도로
그래서 11개가 임상척도로 들어가죠. 그리고 치료고려 척도가 5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척도가 지배성, 온정성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이제 PAI입니다. 이것도 자주 기출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7번 보도록 할게요. 지능 및 인지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양 맞추기와 차례 맞추기는 웨이즈 4에서 제외되었어요. 맞는 설명이죠. 웨이즈 4에서 제외되었다. 웨이즈 4의 언어이해 소검사에는 공통성, 어휘, 상식, 이해가 포함된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웨이즈 4에서 언어이해 소검사에서는 공통성, 어휘, 상식, 이해가 포함이 되죠. 그 다음 KABC. ABC는 뇌의 좌방구와 우방구의 기능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검사고요. 그리고 4번 BGT는 시간에 제한을 주고 카드의 도형을 보고 그리게 하는 형태. 시간 제한 없죠. 그죠? 여기 잘못했죠? 제한이 없죠. 5번 K-위스크4에서 시작점에 대한 연령 범위는 포괄적이다. 맞는 설명이죠. 맞는 설명.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할게요. 법, 정신, 감정. 목적으로 MMPI를 활용할 때 해석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조합은 689K F촉도. F촉도 되게 주의해야 돼요. F촉도. 그렇죠? F촉도. 그리고 요 F-K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 8번. 8번도 되게 중요하죠. 8번도 중요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요. F촉도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제 F가 상승했을 때 보통 내가 많이 힘들어요 이럴 때 F가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많이 힘든 게 부정 왜곡으로 지금 힘들다고 표현하고 있는 건지 정말 힘든 건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F가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막 다른 타단결 척도들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든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법, 정신, 감정, 목적으로 해석 시 유의해야 될 때 F가 올라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좀 어떤 상태인지 유의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F와 F에서 K를 뺀 거. F-K 지표가 있어요. 이게 F-K 지표가 있는데 이것은 가장 척도라고 이제 지칭을 했었는데 그래서 F나 K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이 F-K가 훨씬 더 탐지력이 좋다. 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F척도의 원점수에서 K척도의 원점수를 뺀 거예요. 그게 F-K척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F-K가 9보다 크다. 그러니까 뭐예요? F가 난 힘들다고 이건 나를 지금 괜찮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게 9보다 크다. 9보다 크면 부정 왜곡이다 라고 이제 미국인 경우에 그리고 F-K가 0보다 적으면 긍정 왜곡으로 0보다 적으면 뭐가 큰 거예요? 0보다 적은 거니까 K가 많이 큰 거, F보다 더 큰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긍정 왜곡으로 보는 게 이제 요 미국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점수로 봅니다. 그게 이제 요 F-K 지표예요. 그래서 이것이 법, 정신, 감정을 목적으로 MMP를 활용할 때 해석 시 유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8번 조현병 나타내는 거, 그죠? 요거 8번 척도의 상승도 유의해서 봐야 되는 척도에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화된 면담기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진단평가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다. 구조화된 면담, 그죠? 구조화된 거, 비구조화된 거, 요걸 비교하는 거죠. 구조화된 건 신뢰도 높아지죠. 초보 면담자도 빠짐없이 질문할 수 있겠죠. 주어진 대로 질문하는 거니까. 3번 특정 증상의 유무에 대한 기록의 정확성을 높여주죠. 있냐 없냐. 4번 심리검사 자료로서 신뢰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 상관이 없죠. 낮지 않죠. 5번 질문의 순서와 양이 결정되어 임상과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게 구조화된 면담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행동평가법의 기본 전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행동평가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요인 결정론에 전제한다. 맞는 설명이죠. 다요인,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하고.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외재적 특성을 전제한다. 맞는 설명이죠. 외재적인 특성. 디귿,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안정성 있게 유지되는 개인의 특성. 상황이 달라져도 안정성 있게 유지되는 개인의 특성은 뭐예요? 성격이죠, 성격. 이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니을. 행동은 단편적인 요소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해요.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행동주의, 행동평가법에서 행동주의에서 쓰는 행동평가법은 행동이 상황적인 결정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유동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할게요. 검사 문항의 변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항 변별 지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변별력이 낮은 문항이 아니고 높은 문항이죠. 우리 변별 지수는 요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을 가져요. 변별 지수는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을 갖고 1로 갈수록 변별력이 높은 거. 그쵸? 그래서 지금 잘못 설명되어 있죠. 문항 변별 지수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다. 2번 변별력이 있는 문항은 능력이 높은 피험자가 답을 맞힐 확률이 능력이 낮은 피험자가 답을 맞힐 확률보다 높은 문항이다. 그래서 이런 변별력이 높은 문항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붙어야 되고 공부 안 한 사람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별력이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죠? 그것을 변별해 주는 거죠. 3번 보통 변별 지수를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일까? 변별 지수는 상하위 집단에 속한 수검자의 정답 100분율. 문항 변별 또는 측정 대상 능력의 상하를 예리하게 구분해주는 정도를 말한다. 맞는 설명.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관찰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손 효과는 실험 집단 참가자에게 발생하는 거다. 호손 효과는 실험 집단 참가자에게 발생하는 거고요. 존 헨리 효과는 통제 집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통제 집단이 자신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죠. 3번 실험 연구에서 독립변이는 실험의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조건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독립변이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이 있는데 실험 집단에겐 독립변수를 투여하고 그죠? 뭐 약을 투여한다거나 독립변수를 조작하는 거죠. 여긴 안 하죠. 여기는 처치를 해주고 여긴 처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처치를 하는 걸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기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 집단에는 처치를 하고 통제 집단에는 처치를 안 해요. 그게 뭐예요? 독립변인이죠. 4번. 그래서 독립변인을 여기는 뭔가를 해요. 뭐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하고 뭐 새로운 약을 투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4번. 관찰자 편향은 관찰자의 기대치가 실험의 관찰 결과에 반영되는 거고요. 5번.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이 분명할수록 할로 효과가 증가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이 분명할수록 할로 효과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죠. 할로 효과는 첫인상 효과예요. 첫인상. 그죠? 첫인상이 좋을수록 더 좋게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더 낮아지게 되죠. 증가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MMPI-2 상승 척도성에 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번 1번에 심한 우울과 불안과 우울, 자제력 상실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28이 높을 때 불안하고 우울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어떤 심한 불안, 우울, 자제력 상실, 그래서 조현병적 양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게 28입니다. 2번 13. 심리적인 문제가 신체적 증상으로 전환되어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죠. 전환장애. 그죠? 진단이 내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3번은 심리적인 문제가 신체적 증상으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거고 성격적인 특징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이런 신체적인 어떤 통증 같은 경우에는 뭐 두통이나 흉통이나 뭐 식욕부진이나 사지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오죠. 3번 47. 충동적인 분노 표출과 자기 비난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그래서 충동적인 분노 표출이 있겠죠. 4번이 있으니까. 그리고 7번이 있으니까 자기 비난도 하겠죠.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고 요 47이 있을 때는 약간 의존적인 어떤 특징을 보여줘요. 의존적이고 불안정한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막 확인받고 싶어 해요. 요 7번 척도가 좀 그런 특징들을 좀 보여줘요. 4번 87. 불안하고 우울하고 긴장하고 예민한 모습을 보인다. 맞는 설명이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긴장하고 예민한 모습. 그래서 만성적인 불안정감, 또 부적절감, 열등감. 주의 집중 어려워요. 8번이 높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 어려워요. 그리고 사고력이나 판단력.
6번, 8번이 들어가 있으면 사고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보여요. 6번, 8번은. 그래서 사고력이나 판단력에 있어서 장애를 보이기도 하고 대인관계에 상당히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모습. 그러니까 7번이 있으면 또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5번. 38. 분노와 적개심을 충동적으로 행동화하는 것이 주된 문제다. 이것은 몇 번 같아요? 충동적으로 행동화하는 것이 주된 문제가 되는 것은 4구 척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4구 척도, 그렇죠? 대신 그게 아니고 38 척도일 때는 심각한 불안과 긴장, 무기력감을 호소하고요. 주의 집중력, 집중력 장애, 망상, 환각 뭐 이런 거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애정과 어떤 관심 이런 것들 좀 받고 싶어하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자신의 욕구가 막 좌절됐어. 그때는 자기 처벌적인 어떤 양상을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나 신체형 장애 나타날 수도 있는 게 요 38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연결이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주제 통각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번 백지 카드가 있죠. 그래서 31장 카드예요. 16번 백지 카드에는 수검자가 어떤 그림을 상상하고 있는지 말해보라고 요청하는 거고 수검자 성별과 연령에 따라 카드를 다르게 하고 30장의 흑백 카드, 한 장의 백지 카드 욕구, 압력, 분석법, 뭘에 의한 욕구, 압력, 분석법에서 욕구, 환경의 압력 간의 상호작용 결과를 분석한다. 5번 검사자는 수검자의 응답상 불완전한 부분이 있더라도 중간 질문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중간 질문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조심해서 해야 되죠. 연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15번 투사적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비구조화된 과제다. 맞는 설명이죠. 비구조화된 과제다. 문항 내용 응답 범위가 제한된 건 객관적 검사고 상황 변인 영역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맞는 설명이죠. 객관성이 좀 결여되고 수검자 방어가 어렵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투사적 검사. 높은 신뢰도와 타단도는 객관적 검사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니을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허트. 허트의 BGT. 평가 항목 중 형태 일탈에 속하지 않는 것은 형태 일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중첩의 어려움이에요. 중첩은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것,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이것은 형태 왜곡에 들어갑니다. 형태 왜곡. 그래서 형태 일탈이냐, 그죠? 형태 일탈이냐 아니면 형태 왜곡이냐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허트가 평가한 항목이 뭐 조직화, 그죠?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을 평가를 했죠. 조직화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배열 순서 들어가죠. 배열 순서가 A부터 1, 2, 3, 4 이렇게 잘 되어 있어야 돼. 하나만 이탈하고 그 정도가 이제 정상으로 봐요. 하나도 이렇게 똑바로 되는 것도 우리가 약간은 강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열 순서 보고요. 도형 A 위치 보죠. 도형 A 위치가 어디에 들어갔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공간의 사용, 공간의 크기 이런 것들, 용지 회전 이런 것들이 조직화에 들어가요. 용지 회전.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화에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조직화를 잘 했느냐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크기 일탈이 있죠. 크기 일탈. 이것은 전체적으로 크거나 작은 그림 또는 점진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그림 또 고립된 큰 그림 또는 고립된 작은 그림 그것이 크기 일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형태 일탈이 있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형태 일탈, 이 형태 일탈. 형태 일탈에는 폐쇄가 안 되는 거, 폐쇄가 안 되는 거, 이런 게 폐쇄가 안 되는 거죠. 동그라미 그렸는데 막히지 않는 거, 이게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게 좀 나타나죠. 그래서 폐쇄의 어려움, 그 다음에 교차가 안 되는 거, 교차의 어려움, 곡선 모사의 어려움, 또는 각도 변화, 이 네 가지가 형태 일탈입니다. 이 네 가지가 형태 일탈이고요. 그 다음에 형태 왜곡이 있어요. 중첩의 어려움이 이제 형태 왜곡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형태 왜곡에 들어가는 것이 지각적인 회전, 퇴형, 단순화, 파편화, 중첩의 어려움, 정교함, 보속성, 도형의 재모사 이런 것들이 형태 왜곡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움직임도 보죠. 움직임도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트가 평가하는 항목들이다 라는 거.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지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지능이론가는 지능은 일정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경향성,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수능하는 능력, 자신이 도달한 목표를 아는 능력. 이것은 비뇌가 한 얘기예요. 비뇌가. 일정한 방향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
성취하기 위한 것, 목표를 아는 것. 이렇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웩슬러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능은 한 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환경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이다. 스피어만은 사물의 관련성을 추출할 수 있는 정신작용이다 라고 봤고요. 터만은 추상적 사고 능력이다. 프리먼은 지능검사에 의해서 측정된 게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학자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로샤. 검사에서 결정인에 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Y. 그죠? 음영 확산 반응이죠. 밝다, 어둡다라고 본 거. 불안감, 무력감과 관련이 되고요. TTF, FT는 애정욕구, 친밀감이죠. 이게 우리 촉각이죠, 촉각. 그래서 뭐 끈적끈적하다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거칠다 이런 거 보는 거요. 이런 것들이 T고요. 재질 반응이죠. 재질 반응, 재질 반응. 이건 음영 확산 반응이고 이것은 음영 재질 반응. 그래서 촉각적인 반응이죠. 뭐 끈적끈적하다 이렇게 보는 거, 차갑다, 뜨겁다 이런 거. 이건 애정 욕구와 관련됩니다. 애정이 터치잖아요. 터치. 그래서 애정 욕구예요. C는 컬러 반응이죠. C, CFFC 정서 표현의 조정이고 그 다음에 R은 반사 반응이죠. 이렇게 거울에 비친다, 호수에 비친다 이런 것들 반사 반응. 반사 반응은 우리가 자기 중심성, 자아 중심성, 자기 초점. 우리가 이제 자기에 관심 많을 때 이제 거울을 많이 본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자아 중심성 이거 나타내는 건 쌍반응도 여기 들어가죠. 쌍반응도. 5번은 C 프라임. 이것은 무채색 반응. 흰색, 회색, 검정색 무채색 반응이고 이것은 개념화, 욕구,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서 억제예요. 이것은 정서 억제. 개념화, 욕구,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 운동 반응이에요. 그래서 인간 운동 반응, 동물 운동 반응, 무채색 운동 반응 이렇게 봐.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K-웨이즈4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 15개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빠진 곳 찾기는 지각 추론에 해당되는 보충 소검사에 해당이 되죠.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빠진 곳 찾기랑 무게 비교가 그렇죠. 지각 추론의 보충 소검사에 들어가죠. 순서화는 작업 기억의 보충 소검사에 들어간다. 맞는 설명이죠. 작업 기억의 보충 소검사에 들어가고 작업 기억의 핵심 소검사에 들어가는 것이 산수랑 숫자죠. 이해는 언어 이해의 보충 소검사에 들어간다. 맞는 설명이죠. 맞는 설명이고. 퍼즐은 K-웨이즈4에서 추가된 검사죠. 제외된 검사가 아니라. 제외된 검사는 모양 맞추기, 차례 맞추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보도록 할게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를 특징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론적인 제작 방법이 아니죠. 경험적인 제작 방법에 의해서 고안됐죠. 경험적인.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이론적인 제작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자기보고식 검사고 덜 숙련된 임상가라도 할 수 있고 그렇다 아니다. 원점수를 t점수로 환산한다. 다 맞는 설명.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HTTP 그림 순서 옳지 않은 것은 검사자는 백지 내장, 연필 지우개 초시계. 검사자는 수검자에게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3번 처음 집을 그리도록 할 때는 용지를 가로로 주죠. 그죠? 집은 이렇게 가로로 그리잖아요. 가로. 나무나 사람 그릴 때는 용지를 세로로 주죠. 4번 수검자가 사람을 그릴 때 전신을 그리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도록 내담자 반응을 기록한다. 답은 3번. 22번 문장 완성 검사. 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현상을 토대로 함으로 수검자의 내적 갈등, 욕구, 환상, 주관적인 감정, 가치관, 자아구조, 효과적으로 언어 표현을 사용함으로 수사법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갖고요. 50, 60개 맞는 설명. 예, 아니오와 같은 단정적으로 답을 강요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언어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아동에게는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의미를 모를 수 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GT 시행 방법 중에서 뇌기능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감별하기 위해서 보충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방법은 우리가 4번에 나와 있는 순간 노출입니다. 순간 노출은요, 한 5초 동안 그림을 딱 보여주고 나서 도형을 보여주고 나서 치우고 외워서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기능장애가 의심될 때는 순간 노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상을 하라 그러죠. 회상을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한계음미 단계 이렇게 뇌기능장애가 의심될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24번 MMPI 중 임상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울증 척도가 높은 사람은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남성성, 여성성 척도 점수가 높은 남성 수검자는 남성적이고 공격적인 것은 낮은 남성, 그죠? 낮을 때 전형적인 남성적인 특징.
3번 경조증 낮으면 소극적이고 통제적인 성향, 정신분열 점수가 낮은 사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합니다. 맞죠? 강박증 척도가 높은 사람은 불안홀. 다 맞는 설명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 객관적 검사고요. 2번 MMPI와 같이 임상 장면에서 비정상적인 증상이 아니라 건강한, 그죠? 이게 잘못됐죠? 정상적인 특징이죠. 이게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요. 3번 개인의 성격을 4개 양극 차원, 4번 개인이 비교적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문항, 9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맞는 설명.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모의고사 4회 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